경매 전문가 이현정입니다. 오늘은 왕초보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경매의 전 과정을 7단계로 나누어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경매는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별로 접근하면 누구나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첫 경매 폭망한 실수부터 또 2개월 만에 1,700만원 수익 올린 물건까지 왕초보 시절 경험을 오늘 모두 공유해 드릴게요. 특히 영상 중간에 99% 사람들이 잘 모르는 권리분석 핵심 비법까지 전부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비법만 알아도 여러분들의 첫 경매는 반은 성공한 거예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목표 설정입니다. 경매에 뛰어들기 전에 명확한 투자 목표를 세우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무작정 싸게 낙찰받아서 비싸게 팔겠다, 이런 생각으로 경매를 시작하면 진짜 아무거나 낙찰받게 되거든요. 여러분 목표는 뭐예요? 단기 시세 차익인지 아니면 임대 수익인지 혹은 직접 거주할 공간을 찾는 것인지 목표를 분명히 하세요. 단기 시세 차익은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바로 팔 수 있는 물건을 선택합니다. 월세로 임대하려면 임대 수요가 높은 지역의 물건을 선택하셔야 돼요. 전세 임대하려면 시세 차익이 나올 만한 곳을 예상을 하셔야 되겠죠. 실거주라면 나에게 맞는 입지와 생활 편의성, 교통이 좋은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골라보세요. 목표가 명확해야 말도 안 되는 물건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종잣돈에 맞는 물건을 고르셔야 되겠죠. 제가 경매 처음 할 때 목표 없이 그냥 싼 물건만 찾다가 결국 팔지도 못할 만한 물건을 덜컥 낙찰받아 버리기도 했거든요. 바로 팔고 싶다면서 내가 살고 싶은 물건을 낙찰받은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명확하게 목표가 정해져야 한다. 모든 투자의 시작점은 바로 목표 설정입니다. 체크리스트 확인하세요. 투자 목적 명확한가요? 예산 범위 설정했나요? 투자 기간은 얼마로 계약했나요?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은 얼마인가요? 자, 목표가 명확하다면 두 번째 단계는 권리 분석입니다. 권리 분석은 경매의 핵심이라고 하죠.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 권리 분석이 좀 낯설긴 하지만 경매에서 가장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권리 분석은 그냥 3단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집주인이 사는 집은 말소 기준 권리를 확인하면 끝이에요. 등기부등본에 있는 권리를 날짜별로 줄을 세우고요. 근저당, 가압류, 경매 시작한다는 경매 개시 결정, 이 채권들 중에서 말소, 없어지는 기준인 말소 기준 권리를 찾습니다. 임차인이 사는 집은 임차인의 권리를 확인하는데요. 낙찰자한테 대항을 하는 힘이 있는지 이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 힘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배당을 잘 받는지, 만약에 힘이 있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면 배당을 잘 받아야 해요. 이들이 배당을 못 받으면 낙찰자가 떠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차인 문제는 경매 낙찰 이후에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이런 임차인들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 이런 권리 분석 제대로만 공부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권리 분석 부분은 위에 영상 참고하세요. 올려드릴게요. 체크리스트, 집주인이 사는 집은 말소 기준 권리 확인하기, 임차인이 사는 집은 임차인의 권리 확인해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배당까지 확인합니다. 끝이에요. 세 번째 단계는 현장 답사입니다. 시세 조사라고도 해요. 적정한 입찰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물건의 시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감정가가 있지만 사실 이 가격은 숫자에 불과해요. 우리가 입찰하는 가격은 실제 매도가 가능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되거든요. 시세 조사는 3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세요. 첫 번째는 실거래가 조회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활용하면 되고요. 최근에 1, 2년 내에 인근의 유사 물건
물건의 거래 가격을 조사하는 거죠. 두 번째는 현장 조사하셔야 되는데요. 주변의 부동산 초보자는 3곳 이상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이 물건과 비슷한 다른 물건의 가격은 어떤지 확인하세요. 세 번째, 최근 낙찰 가율도 보셔야 되는데요. 이 지역에서 감정가 대비 낙찰되는 가격을 확인을 합니다. 과거에 감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낙찰 가율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제 경험상 가장 정확한 시세는 부동산 사장님들을 만나서 직접 만나 물어보는 거예요. 특히 이 물건 사장님께 낙찰받아서 맡기면 1억에 매도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실제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세 조사할 때 주의할 점은 단순히 같은 지역이라고 해서 가격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라도 층, 방향, 조망권 등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크게 나고요. 상가나 토지는 역시 형태나 접근성에 따라서 가치가 매우 크게 달라집니다. 체크리스트, 실거래가 조회했나요? 현장 방문하고 주변 부동산과 상담했나요? 최근에 낙찰 가율도 확인했나요? 시세의 상한선과 하한선까지 파악했나요? 자, 시세 조사 마치셨으면 이번에 4번째 법원 입찰로 가볼게요. 앞선 단계들을 철저히 준비했다면 이제 입찰에 참여할 거예요. 입찰은 해당 물건에서 가까운 관할 법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입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적당한 입찰가를 정하는 거예요. 입찰가를 정할 때 최대 투자 가능 금액을 정하시고 이 선을 절대 넘지 마세요. 최근의 낙찰 가율은 참고만 하는데요.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 저렴하게 낙찰이 됩니다. 입찰가 끝자리수 있잖아요. 1억 5,395만 원. 이렇게 뒤에 끝자리 수들은 내 맘대로 원하시는 가격을 쓰시면 돼요. 입찰할 때 보통 입찰 마감은 11시 10분 정도인데 늦지 않게 도착하셔야 되겠죠. 미리 입찰 전에 보증금 미리 수표로 준비하시고요. 입찰서도 미리 작성해 두면 좋습니다. 보통 프린트 해 갑니다. 입찰 마감 시간 꼭 확인하셔서 1분이라도 늦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세요. 제가 처음 낙찰을 받을 때 법원에서 입찰가를 훅 올려 쓴 적이 있었어요. 꼭 낙찰 받고 싶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본 거죠. 낙찰 받고 가보니까 바로 팔 수 없는 가격으로 낙찰 받은 거예요. 첫 낙찰에서 쓴맛을 봤죠.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자, 이번 체크리스트는 보증금 최저가의 10% 준비했나요? 입찰가 결정하셨고요. 입찰 마감 시간 확인하셨나요? 필요 서류도 모두 준비해 주세요. 자, 낙찰 통보를 받았다면 축하드립니다. 이제 정해진 기간 안에, 보통 한 달 안에 잔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잔금 납부할 때 보통 대출을 이용하는데요.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에 대한 대출을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해요. 경매는 보통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더 많습니다. 보통 낙찰가의 80%까지 대출이 나오죠. 경매도 대출 규제를 받긴 합니다. 그런데 저렴하게 낙찰받았기 때문에 더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미리 입찰 전에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미리 상담 받아두는 게 쉽습니다. 자, 정해진 잔금 납부 기한을 놓치면 법원에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되거든요. 내 보증금을 잃게 되는 거예요. 피 같은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낙찰자에게는 최악의 경우죠. 그래서 대출은 미리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6번째 단계는 명도예요. 명도는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살고 있는 분을 내보내는 걸 말해요. 보통 집주인이거나 임차인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을 잘 내보내는 것도 낙찰자의 일입니다. 명도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합의를 하는 명도가 있고 법적으로 하는 명도가 있습니다. 합의를 할 때는 보통 대화로 하는데요. 약간의 이사비 등을 드리기도 합니다. 법으로 하는 명도는 인도명령과 강제 집행이 있어요. 인도명령으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명도는 경매에서 좀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인데요.
특히 실거주하는 임차인이 있을 때, 또 오랫동안 산 집주인이 있을 때는 인간적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는 이 집에 살 권리가 없더라도 실제 사람이 이 집에서 살다 보니 더 머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임차인이 배당을 모두 받고 대항할 수 없는 물건을 낙찰받으면 명도가 좀 쉬워요. 사실 저는 명도가 쉽습니다. 나가야 하는 것을 잘 알려드리는 일이 명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강제집행보다는 대화를 선택을 하고요. 법적 분쟁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자, 체크리스트 볼게요. 지금 점유자의 현황 파악했나요? 명도, 협의 먼저 시도해 봤나요? 법적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다 준비했나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수익 실현 단계로 넘어갈게요.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면 이제 목표했던 수익을 실현할 차례입니다. 우리 처음에 이런 목표를 세웠었죠? 바로 팔아서 수익 내는 단기 차익, 월세를 내서 받는 임대 물건, 또 시세 차익이 나올 물건을 투자하는 전세 물건, 나에게 맞는 입지를 선택한 실거주용 물건. 수익 실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수익을 제대로 실현하는 거죠. 처음 목표했던 수익률에 도달을 했다면 이때 과감히 매각을 결정하세요. 수익을 극대화하는 팁 몇 가지 드릴게요. 수리비용, 리모델링 비용은 너무 과하지 않게 그냥 시장 눈높이에 맞게만 진행을 합니다. 임대를 논다면 보증금과 월세를 적절히 배분해도 좋습니다. 세금 계획은 미리 세우시고요. 다음 투자를 위한 자금 계획도 함께 고민하세요. 자, 지금까지 경매 7단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목표 설정부터 권리 분석, 시세 차익, 입찰하고요. 잔금 대출받고 명도, 마지막 최종 수익까지 긴 여정인데요. 경매가 낯설지만 이런 체계적인 단계별 접근을 하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우리 구독자님들의 성공적인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꼭 체크해야 되는 부동산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채널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면 놓치지 않을 거예요. 질문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